한도의 임금 지급이라면 이게 뭐 기업의 자율 경영권이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게 뭐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고요. 네. 다만 이제 행안부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관리시침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걸 지금 이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뭐 원가 산정에서의 직접 노무비를 낙찰률 이상으로 지급해라라고 권고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권고 사항이지 네. 뭐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권고 사항이다. 아닙니다. 예. 이춘향님 뭐 예, 말씀- 그 뭐 시에서 이제 민간단체 보조금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? 예, 그걸 예. 뭐 몇백만 원, 뭐 200만 원, 300만 예. 원인데 이런 부분들도 다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이 항목 이외에 다른 용도로 변경할 경우에는 예. 반드시 변경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하게끔 돼 있거든요. 네. 공익사업에 써야지는 몇백만 원의 예산도 그런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항목들이 업체가 자신들의 예를 들면 이해관계에서 자유롭게 쓰게끔 놔두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예, 남 변호사님. 결국은 말이죠. 전주시 행정의 이제 관리 책임 문제가 좀 나올 것 같아요. 예. 어떻습니까? 이제 업체들이 법적으로 이 정산의 의무는 없다고는 하지만 예. 그러나 이게 시민의 세금으로 지금 운영되는 거잖아요. 맞습니다. 예. 그럼 이게 좀 이 정산의 의무가 없다는 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? 그 시에서 위탁 금액에 대한 그 감독,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관리 감독을 하고 그에 맞추어서 위탁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수탁업체가 사기업체이다 보니까 네. 시에서 세부적인 그 위탁 금액의 사용 내역과 같은 영업상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은 이 자본주의 이 경영 원칙상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. 다만 이제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수탁업체는 투명한 경영을 할 필요가 있고 또 시에서는 청소 업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그런 거를 그 관심을 가지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네.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법적으로 이게 뭐 의무사항은 아니다. 그러나 이제 사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민의 세금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 해야 된다. 지금 뭐 그렇죠. 그런 예. 정도일 텐데 이 처장님. 예, 예. 지난 2012년 전주시의회에서 말이죠. 예. 계속 이제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예. 위탁업체 선정 방식이에요. 예, 그렇습니다. 예, 이게 지금 이 수의 계약이 아니고 공개 입찰로 좀 해달라 이렇게 좀 한 거 아닙니까? 예, 그렇습니다. 어떻습니까? 근데 이게 청소 위탁 업무가 예. 수의 계약 형식으로 계속 굳어져갖고 좀 내려온 건가요? 일단 2006년에 전주시가 그 청소 위탁 업체를 선정했을 때는 이제 공모 방식이었습니다. 거기에 이제 네. 공모 방식에 여러 가지 기준을 두고 이 기준에 충족한 업체들끼리 이제 경쟁을 해서 심사를 해서 아마 뽑았는데요. 문제는 그 이후에 공개 모집한 이후에 이제 2년 후에 네. 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그 수의 계약으로 굳혀져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뭐 그러면서 그 전국적으로 전주시 입장에서는 뭐 70%가 재위탁을 하고 있고 현재 하는 업체가 잘 하고 있으니까 문제 없다.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이 공개 입찰, 뭐 전자 입찰이든 이런 방식으로 가야 어떤 청소 행정의 투명성이라든지 그리고 효율성이라든지 그리고 그 이런 공정한 기회들이 지역 업체들한테 또 제공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기회들이 좀 차단된다라는 게 문제가 있고요.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수의 계약한 그 지역들이 대부분 공개 입찰로, 전자 입찰로 한 지역보다 청소 원가, 비용들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난다는 겁니다. 이런 측면에서라도 예산 낭비라든지 그리고 행정과 업자 간의 어떤 유착 이런 부분들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수의계약보다는 공개 입찰로 공개 가야 입찰로 된다. 가는 것이 맞습니다. 네. 남 변호사님. 전주시 말대로 말이죠. 다른 지역도 수의 계약을 많이 하고 있나요? 지금 다른 많은 도시에서 이런 수의 계약 방식에 의한 민간 위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일반 용역 방식의 발주 등을 통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예를 들어서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개 입찰 방식으로 바꿨고 또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그 노동자들의 권익 침해와 그 업체의 특혜 의혹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입찰 방식에 있어서도 그 지방계약법에 정한 그 전자 입찰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예, 남 변호사님. 예. 그런데 지난번에 환경부에서 네. 이 지방자치단체 이 청소대행 특혜 소지를 없앤다. 예. 이건 이제 없앨 필요가 있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2009년인가요? 폐기물 관리법 개정의 필요성. 예. 이거 좀 언급을 했었거든요. 맞습니다. 이거 왜 안 된 거죠, 그두에? 그게 이제 이 수의 계약을 통해서 이 업체를 지정하다 보니까 예. 한 업체가 오랫동안 독점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문제가 생기겠죠. 그래서 예. 2009년에 환경부에서 확인해 보니까 청소 영역을 어떤 특정 업체가 장기간 독점해서 운영하는 실태가 그 많이 그 확인된 바 있습니다. 그래서
공개 경쟁 입찰로 하도록 이 폐기물관리법을 개정 할 입법 예고하고 예. 국회 상정까지 됐었는데 결국 공개 경쟁 입찰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새로운 업체가 등장하게 되고 예. 또 이제 기존의 진입 장벽이 무너지게 되는 기존 업체 입장에서는 반발하게 되겠죠. 그렇죠. 그리고 또 그걸 빌미로 삼아서 기존의 환경 미화원들의 고용 승계가 새로운 업체가 들어올 경우에 네. 그럼 기존의 노동자들은 누가 고용 승계할 것이냐 예, 예.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아직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예, 이 처장님. 예, 예. 그럼 전주시는 지금 어떤가요? 일단 뭐 그 평가를 통해서 그 지속적으로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평가를 한 이후에 뭐 재계약 연장이라든지 이렇게 좀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. 일단은 주민 만족도 평가가 연 1회 이루어지게 됩니다. 그리고 네. 이제 평가단들을 구성을 해서 현장 평가를 1회 하게 되고요. 그다음에 이제 서류상으로 어떤 실적을 얻었는지 이런 평가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형식적으로 그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. 실제로 바른 수거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수거 과정에서 시민 편의가 배려가 되고 있는지 효율적으로 그 권역별 청소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. 그래서 뭐 결론을 보면 대행 실적을 탁월, 우수, 보통, 미흡, 부진 뭐 이런 단계로 구분을 하고요. 예. 뭐 80점 이상이면 계약 기간 연장 등의 인센티브를 좀 주고 70점 이하면 사업 구역을 좀 축소한다. 뭐 예를 들면 들어가는 돈을 좀 예. 덜 주겠다라는 건데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대부분 뭐 이런 방식의 평가가 문제 없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잘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형식적인 평가이지 않나. 실제로 이렇게 청소 행정이라고 하는 거는 뭐 시민의 삶의 질과 아주 중요한 그렇죠. 관계가 있고요. 또 이제 시의 환경 정책과도 밀접한데 전반적인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문제라든지 재활용 선별이 또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좀 이런 부분들까지 좀 확장해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남 변호사님. 예. 근데 말이죠. 청소업계에서는 이 청소업의 특수성 때문에 이 업체가 자주 바뀌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. 예를 들어서 앞에서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청소 차량 이것도 뭐 한 8천만 원에서 1억 이렇게 되는 돈이고 또 그다음에 이제는 고가 물품 사놓고 3년 만에 이거 바꾸고 이러면 어떻게 되냐. 또 앞에 잠깐 지적했지만 환경미화원들 고용불안 이거 어떻게 할 걸래.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. 어떻게 보세요? 이런 점. 기존 업체의 엄살이라고 봐야죠. 네. 자기들이 계속 그걸 해오고 있으니까 다른 업체들 진입을 막기 위한 그런 그 논리인데요. 차량에 대한 불만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워낙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네. 전주시에서 6년 정도 기간을 정해서 감가상각비를 지원해주고 있다고 합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네. 뭐 고가 차량이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고요. 만약 청소 위탁업체에서 새로운 장비를 들여놓았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계약을 주장한다면은 새로운 업체의 진입은 완전히 막히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은 업체들 간의 그 자유로운 경쟁도 못하게 되지 않겠습니까? 그렇게 되면은 기존 업체에 대한 봐주기라는 논란이 당연히 뒤따를 네.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. 문제는 이제 고용 승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물론 뭐 새 업체가 들어온다 그래서 기존 업체의 근로자들을 당연히 승계해야 된다는 법적인 그 근거는 없습니다. 그렇지만 단계적으로 새로 들어오게 될 위탁업체하고 논의를 계속해 나간다면은 고용 승계 문제도 어느 정도 문제 안될 거다.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렇군요. 예. 이 시장님 마지막으로 말이죠. 예. 전주 청소행정의 또 하나의 쟁점이 이제 수거 방식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예, 그렇습니다. 이게 무슨 뭐 이 쓰레기 형태에 따른 성상별 수거냐 예. 아니면 이제 권역별로 나눠서 하느냐 예. 이런 건데 예. 어떤 것이 우리 전주에 좀 맞는 걸까요? 일단 뭐 각각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예를 들어 네. 성상별 수거는 아까 자원 예.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장점이 예. 될 수가 있는데 또 한꺼번에 예를 들면 여러 번 같은 코스를 여러 차들이 그렇죠. 돌아야 된다라고 돌아야 하는 문제들이 예. 있는 거고 또 이제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은 서로 떠넘길 수 있기 때문에 깨끗한 환경을 유지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측면이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이제 그 평가를 좀 해봐야 되는데 그런 평가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되지 않는 부분들인데요. 저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성상별로 하면은 그 네 가지 종류로 크게 나눠지지 않습니까? 그리고 행정구역으로 보면 완산구, 덕진구 이렇게 예. 나눠지는데 이 부분들을 좀 나눠서 권역별로 하되 아까 이 네 가지 성상 기준은 좀 유지를 좀 하면 적어도 현재 뭐 14개 업체에서 한 8개 업체 정도로는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. 네.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비용 절감 효과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전국에 좀 평균이 6개인데 8개 정도만 해도 괜찮겠다. 우선 이렇게 네, 우선 단계적으로 좀 예. 줄여나가자 이런 말씀이시군요. 그렇습니다. 예,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.
어떤 문제든 자신의 입장만 생각